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요. 최근 2017년도 올해 수능부터 50% 이상, 50%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영규 대교협, 대학교육협의회 전문원과 대교협 파견교사이시고 중학교 선생님이신 윤기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이야기 나누기는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런 걸 보면 201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2들이죠. 더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확대되고 어떻게 확대되고 될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미 지금까지도 서울권의 많은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방대하고 달리 서울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주 최소의 숫자만 뽑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순으로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8학년도서부터 학생부 종합이 더 확대된다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50%도 제가 봤을 지금 학부모님 세대에서 보면 50%도 아주 획기적인데 더 늘어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좀 생각하고 계신지.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 대학을 그냥 예로 든다면요. 네네. 이제 고려대학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일단 2018학년도부터 논술을 폐지했거든요. 그 논술을 폐지한 만큼이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주 상당수, 아주 대폭적으로 전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고대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이 없어졌다. 두 번째, 2018학년도 확정된 전형 계획에 의하면 정시 모집 인원이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의 16%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84%가 수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4%가 수시고 정시가 16%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84% 중에 1,100명을 고교 추천 2라고 해서 한 30% 정도가 되고요. 또 고교 추천 1전형이라고 하는 게 400명인데 11%, 그러니까 합치면 그것만 해도 지금 40%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 일반 전형이라는 게 32%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 거의 70% 이상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게 그러니까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50%인데 2018년도 고려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70%에 육박한다. 학생부 전형이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70%가 넘는 숫자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을 거고요. 정시가 16% 그리고 특별 전형이 12%에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야말로 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은 이제 대세가 되는 이런 추세인 거죠. 그러면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가 된다. 그럼 지금 우선은 지금 고3 학생들은 재수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학생의 역할, 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게 계속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뽑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이 준비하는 부분에 앞서서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감사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가장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학생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대학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위주로 이제 학생이 서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학생부 안에서는
뭐 내신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마다 중요시 여기는 평가가 요소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또 뭐 중점 뭐 자세하게 또 한번 또 예. 그러면 좀 아까 신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러면 좀 뭐 서울 주요 대학만 하더라도 좀 평가 요소가 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입학 사정관정에서 서류 평가 요소가 학생부 종합으로 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 위주의 이런 평가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업 역량이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학업 물론 역량은 어떻게 네, 학업 역량은 이제 내신만이 아니라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나 또는 수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네.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요. 네네. 학업 역량을 했더니 내신 등급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학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학교별로 차이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내신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내신 숫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게 학업 역량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이 입증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전공 적합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학과에 올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걸 다 학생부만 보면 선생님들은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대학에서 네네. 봤을 때는 대학들도 학생부를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등급과 함께 제공되는 여러 지표들도 그렇죠. 같이 참고를 하고 뭐 교내 수상을 남발하면 하는 학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뭐 그 학교별로 또 그걸 또 다 체크를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학교 알림이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또 어떤 대학은 모 대학들은 뭐 전국의 고등학교에 프로파일을 내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정보를 얻어서 평가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그러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대학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이 학생이 기초 학업 능력이 있을까? 두 번째, 따라올 수 있을까? 예, 전공 적합성은 어떤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초 학업 능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아니라 내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신은 어떤 의미의 내신인가 하면 이 교과 성적이 이 대학의 합격자 수준에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학과에 온 관련 과목 이수단위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대학도 있고요. 또 그 성취도가 우수하냐. 그리고 경우 따라서 주요 대학 중에는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냐 하는 거를 보는 그런 전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기초 학업 능력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전공 적합성 그랬더니 또 이거를 무조건 그 전공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학과 가려면 수학 선생님해야 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전혀 대학에서 원하는 게 아닌데 상당히 좀 오해가 많거든요. 일단 전공에 대한 이제 열의를 당연히 보겠죠. 그러면 왜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그 이유는 뭐고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앞뒤가 맞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당연히 교과 내신 중에서도 전공 관련 교과 과목의 내신이 어떤지, 그러니까 전체 내신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학과를 지망했을 경우 수학 점수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른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높은 게 필요하겠죠. 또는 학업이나 진로 계획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타당성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이래서 그냥 반드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니까 동아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그 전공하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좀 오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성을 꼭 보라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이 이제 인성이 평가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인성도 인성이라고 그러니까 또 뭐 착한 거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해서 참 착한 거 증명하라는 거냐 예. 뭐 이런 얘기 전혀 있었죠. 관계 없는 거죠. 네네. 일단 인성이라는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성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요새 대학이 옛날 대학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리포트를 하나 제출하더라도 나 혼자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동 학습을 통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들하고 더불어 사는 이런 인성이 안 돼 있는 학생은 대학에 와서 학점을 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우리 대학에 들어왔을 적에 충분히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인성이라고 보는 것도 옳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참여라든지 또는 조정, 화합의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입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 서류에 그러니까 학생부에 그러니까 예체능 활동을 했는데 어쩜 팀 스포츠를 많이 했다만으로도 그렇죠. 인성 교육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성 착해야 된다. 봉사 이걸로 그냥 예. 때려 맞추는구나 이게. 이렇게 아. 보시면 좀 곤란한 거죠. 아, 네. 그 선생님의 아주 깨알 같은 설명이 아주 제가 아주 이해가 푹푹 되고 있습니다. 그 조금 한 가지만 네.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를 꼭 그 자기소개서 3번 문항 그 나눔 배려 협동에 관한 사례로 네. 자신의 그 착함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꼭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착하지 예, 않은 건가요? 정말 변별도 없고 예. 그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질문할 수도 없는 그렇죠. 사실 나 뜨거운 답변이 크게 정말 도움 안 되는 쓰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저 대학 대입 전형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제공해야 되는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10가지 자료가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 우리 이제 관심을 가질 건 우리 학생부라는 건 어차피 선생님들 쓰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학생부가 써지죠. 제가 아까 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학생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10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8번째 교과학습 발달성에 써있는 교과 세특이라는 우리 줄여서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학생의 예. 그러면 이거는 학생이 어필을 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써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잘 알지. 예. 그러니까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던 답변을 하던 어떤 활동이 있을 적에 이걸 써줄 수 있는 건데 그냥 얌전히 수업만 잘 듣는 학생은 사실 어찌 보면 쓸 내용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현장에 계시니까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친구들도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주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학생은 얌전하고 그냥 성실한 학생이 아니고요. 뭔가 적극성 있고 학교를 생활을 재밌게 하는 이런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학생입니다. 약간 좀 활동적이고 도전적이고 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난관이라고 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렇죠. 친구들이 학생부 전형에 더 네. 합당하다. 공부 그냥 앉아가지고 문제집 잘 풀고 그러니까 솔직히 문제 푸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동기들만 봐도 DNA로 타고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문제 딱 보면 너 뭐 물어보는구나. 네.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렇죠.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보다는 논술이나 정시 전형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형을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라고 해서 누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괜히 그런 거 있습니까? 경쟁률이 사람 많이 뽑으면 적을 것 같고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국의 2,300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몇 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 대학에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더 맞는 전형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럼 저 전문의님께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상담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요즘 완전 뭐 핫하다 보니 네. 많이들 의문 뭐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 받으시는지. 예, 최근에도 많이
전화 상담으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네. 이 3학년 학생을 고3 학생을 둔 학부모님이고 어머님이신데 네네.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음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를 네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그러면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뭘 강화해야 되냐? 네, 어떤 비교과 활동을 강화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비교과 활동 위주로 평가되기보다는 어머님의 자제분의 어떠한 뭐 학업적인 능력면을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이 낮아도 갈 수 있지 않냐? 갈 수 있는 그런 얘기 많죠. 그러니까, 라고 이제 되물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러한 오해가 좀 아직까지도 있다는 게 약간 좀 안타깝기도 그렇죠. 했고 수능을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전형, 그러니까 유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뭐 어떤 대안이 되는 전형이라고 알고 전형이라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어떻게 답변 드리셨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지금은 3학년 1학기니까 냉정하게 방향을 설정해 드릴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내신 등급이 또 더군다나 또 많이 낮은 편이어서 지금은 뭐 봉사활동이나 비교과 활동 근데 또 이제 목표로 한 대학은 또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아예.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계신 거니까 비교과 활동, 뭐 봉사활동이나 어떤 부분을 더 하기보다는 다른 쪽 이제 수능 쪽으로 조금 더 하시는 게 지금 목표로 한 대학으로 가는 부분이 더 맞으시다. 또는 이제 뭐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거나 아니면 논술 전형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경우에는 그나마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쪽 방향이 더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네요. 상처가 안 되게. 왜냐면은 그 학부모님은 지금 약간은 그쵸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오해했다는 네네네. 것을 이제 느꼈으니까 네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사실 기초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교과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되기 때문에 수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솔직히 이렇게 뭐 뉴스에도 보면 이제 언론에서도 잘못 전달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마치 막 뭐 완전 새로운 대안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거는 학생부 전형이다, 그러니까 대안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선생님, 학생부에도 많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학할 때 솔직히 이제 써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걸 제일 잘 써야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요? 그 항목 중이나 이렇게 보면 학생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정관들하고 네네. 교사들하고 보는 인식이 이제 같은 것도 있고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같아야 될 텐데 이게 같아야지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일단 학생부 난 중에서 사정관들이나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학생부 만 끝에 있는 이제 종합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사정관이나 교사들의 같은 생각이고요. 이거 여기서부터 좀 메모하시면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또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이 수상이라는 것이 인성이나 기초 학업 능력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상을 이게 교내상이기 때문에. 과거의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이 남발될 수도 있고 또 외부상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과연 인정을 할 만한 상인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교내상은 모든 학생들이 보는 데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건 공인된 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교내상이 더 중요한. 네. 그래서 이 상을 반복해서 받았다는 얘기는 그쪽 방향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은 학생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쪽에 어떤 계속 교과 우수상을 받았다면 수학 쪽에 뛰어난 학생일 거고 상대적으로 내신은 뒤졌지만 뭐 수학 교과 우수상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학생의 수학 내신은 이 학교가 내신을 따기가 굉장히 치열한 학교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신 숫자를 가지고만 볼 수 없는 것이 학교마다 굉장히 같은 동질의 집단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문제 한 문제를 틀려서 두 문제를 남보다 더 틀려서 3, 4, 5등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학생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학생부의 기록들이거든요. 다른. 그런 걸 알아본다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세 뜨기라든지 수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숫자에 교과 내신의 등급의 숫자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상이 중요한 건데 밖에서는 오로지 상을 많이 받아야 또 학생부 중에 붙는다라고 하는 이력서 오해가 쓰듯이 있는, 이력서 쓰듯이 그거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좀 바로 자소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학생부에 좀 끼는 것 중에 이제 자소서가 있는데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소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공신력 있게 보는 이 객관적인 학생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위주의 활동을 조금 적어주시는 게 평가자로서 대학 입장에서 조금 평가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와 맞아야 맞습니다. 예. 근거 자료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학생부 그 여러 가지 항목들 그리고 전공 관련된 자신의 뭐 활동들 또는 뭐 성적이 뭐 향상됐다 어떤 것도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 좀 약간 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자신의 이러한 5학기 동안의 활동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학기 근데 되게 그거 저도 양식을 봤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 좁더라고요. 예, 글자 수가 의외로 좀 네. 500자, 1000자, 500자인데 네. 쓰다 보면은 되게 굉장히 좀 더 적고 싶은데 못 적는 네.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간 교내 활동 위주로 적어주시는 게 약간 좀 근거가 있고 평가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 근데 쓰다 보면 주어는 다 저는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평가를 해보다 보면요. 자소가 굉장히 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미화되고 수식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자소가 오버가 되는 거지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보통 1000자, 1500자거든요. 그런데 1000자 충분합니까? 쓴 내용이 실제 엑기스만 보면 200자면 충분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수식어나 미화된 그런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만을 쓰는 것이 오히려 잘 쓴 자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3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나를 내가 모르는데 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준비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자소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통 단계별 전형으로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예. 1단계에서 이제 예, 3배수에서 5배수 사이를 예, 선발하는데 거기에 자소서에 어떠한 정말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사역을 다 해서 해야지만 1단계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부분부터 생각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는 사실 2단계 면접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1단계는 학생부 위주로 좀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같은 점수 때문은 자소서에서 좀 더 목표의식이 뚜렷하거나 그 대학에 가고자 하는 진학 의지가 클 경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학생부 자기소설을 정말 소설로 써놓은 예, 그렇게 했다고 뭐 더 붙거나 떨어지거나의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생각을 글의 스타일이라든지 정말 뭐 소설가처럼 잘 쓴 거보다는 내가 생활한 근거를 바탕으로 있는 대로 표현하는 그렇죠. 게 더 효과가 있고 입학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잘 쓴 자기소개서가 뭐 그런 한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사건을 나열하기보다 또는 뭐 한 사건에 본인 스스로 막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어떤 한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면 한 가지 활동이라도 어떠한 뭐 동기라든지 뭐 진행 상황 또 그 행위 이후에 뭐 변화된 나의 모습이 조금 학생부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면 보통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좀 진실성이나 진솔됨이 좀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요. 수시라는 전형 자체가
여학생이 굉장히 유리한 전형인 거는 아시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가 다르잖아요. 일기도 다르고 네. 뭐 숙제 받아쓰기도 다르고. 글씨도 잘 쓰고. 그럼요. 네. 글씨도 잘 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글씨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인 표현도 잘하고. 일단은 순발력 있게 잘하고 그러네. 이래서 또 서류 준비도 잘하고 이래서 얼마나 예쁘겠어. 한편으로 보면 이 참 불쌍한 게 남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남학생, 여학생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남학생인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다면 조금 더 입시 준비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여기서 들어서 예. 일단 서류 준비를 하는데 남학생들 제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도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잘했는 조차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조금 옆에서 챙겨주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윽박 지르실 것 같습니다. 너 이러실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게 좀 학부모님들이 윽박 지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정 부분 좀 잘못된 정보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맞아요. 본인의 그런 포털 사이트의 검색에 따른 그러한 잘못된 검색, 약간 위기감을 조성하는 분위기. 근데 그런데 부안해동 하시지 말고 맞아요. 이게 좀 공신력 있는 이런 뭐 대교 파견교사이신 윤기현 선생님의 그러한 뭐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이러한 좀 제도적인 차원의 접근을 해야지. 이게 항상 상담 사례를 오면은 제가 듣기로는 어디서 얼핏 봤는데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데 누구만 저러다는데 근데 정확히 어떤 얘기냐고 되물으면은 그래야지 저도 답변하니까 그렇죠.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혼란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뭐 준비하는데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말씀 나누기 전에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게 블로그에서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수상 경력이라는 걸로 이제 검색이나 이제 해보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전형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전형과 내 정보가 일치하느냐부터 검색을 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필요 없다? 맞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근데 다른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검색하실 때 지금 전문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에 빠지지 마시고 꼭 검색하시며 내 아이의 진로 진학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예. 전문의님이랑 선생님 저 아주 감사드리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많이 좀 보도된 거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도 보시면 뭐 2021년까지 이런 입시 제도가 바뀝니다. 막 거의 뭐 확정처럼 얘기하시는 블로그들도 되게 많아요. 다 의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 꼭 확인하시면서 자녀의 진로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